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바로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흰색 양복을 입고 흐뭇한 인상으로 지팡이를 들고 있는 할아버지 동상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듯합니다. 그의 이름은 할랜드 데이비드 샌더스. 흔히 커널 샌더스로 불리는 이 남자는 60대에 접어들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사람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남자. 전 세계 1만 개가 넘는 KFC 매장을 보유한 커널 샌더스는 큰 성공을 거둔 인자한 부자 할아버지로 익히 알고 있는데요. 그가 사용하는 치킨 레시피와 관련해 일부 주장에 따르면 샌더스가 흑인 가정부에게서 영감을 받은 레시피를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훗날 샌더스의 조카인 조 레딩턴이 비밀 레시피를 의도치 않게 공개하게 된 사건도 있었는데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KFC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비밀 레시피뿐 아니라 전략적 경영, 브랜드 마케팅,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코 평탄하지 않았던 그의 삶을 따라가 봅니다. 1890년 인디애나주 헨리빌, 할랜드 샌더스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에 아버지를 잃고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대신해 늘 일을 해야 했고, 샌더스는 그런 어머니 대신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 주방에서 빵을 만들고 야채와 고기를 사용해 요리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어린 샌더스는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주방에서 스스로 터득한 기술이 훗날 자신에게 엄청난 재산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은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재혼을 했을 때 학교를 그만두었고 새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을 떠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40세까지 먹고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온갖 일을 했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어린 샌더스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삶의 경험을 통해 실용적인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이런 경험이 나중에 그의 사업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죠.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샌더스는 12세부터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다고 하는데요. 농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전역을 떠돌며 철도 노동자, 보일러 점검원, 보험 판매원, 선원 등 20개가 넘는 직업을 경험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며 안정적인 삶을 찾지 못했습니다. 1920년 최초로 시작한 전기 연락선 운행 사업은 다리가 건설되는 바람에 실패로 끝나고 두 번째로 시작한 주유소 사업은 1929년 전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또다시 실패로 돌아갑니다. 실패는 계속되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중년의 나이에 다시 한번 작은 주유소를 인수해 운영하게 됩니다. 켄터키주 코빈의 한 주유소. 어느 날 한 고객이 샌더스에게 근처에 좋은 식사를 할 곳이 없다는 불평을 합니다. 순간 샌더스의 머릿속에 전구가 켜졌고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에 만들어 먹었던 햄을 으깬 감자 비스킷과 프라이드 치킨을 자신만의 레시피로 만들어 주유소 한 구석에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11가지 비밀 허브와 향신료로 만든 치킨 레시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치킨의 독특한 맛이 사람들의 입맛에 잘 맞아 오히려 주유소보다 더 잘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주유소를 그만두고 레스토랑으로 전업을 하게 되며 지방 맛집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1935년 당시 켄터키주 주지사였던 루빌 라포는 커넬 샌더스에게 켄터키 대령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켄터키 대령 칭호란 미국 켄터키주 정부에서 주로 문화적, 사회적 혹은 경제적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명예의 칭호입니다. 군사적인 의미와는 무관하며 단순히 주 정부의 감사와 존경을 표시하는 상징적인 타이틀입니다. 1813년에 처음 제정된 이 칭호는 주지사가 직접 수여하며 이후 수여받은 사람들은 켄터키 대령으로 불리게 됩니다.
샌더스는 당시 켄터키주 코빈에서 운영하던 식당 겸 주유소 샌더스 카페를 통해 맛있는 프라이드 치킨을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의 요리가 지역 경제와 커뮤니티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주지사는 그에게 이 명예를 수여한 것입니다. 샌더스는 켄터키 대령 칭호를 받은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이를 적극적으로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대령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항상 흰색 정장과 검은 끈타이를 착용하며 남부의 신사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이름에 커널 샌더스라는 타이틀을 붙여 사용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프라이드 치킨이 켄터키주의 전통적이고 고급스러운 요리라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기쁨도 잠시, 잘 되던 가게에 큰 불이 나며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이후 1941년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지방 국도의 레스토랑을 열었지만, 그 또한 국도를 대신한 새로운 도로로 바뀌면서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당시 샌더스의 나이는 65세였고, 그는 정부에서 나오는 월 100억 달러의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낡은 포드 자동차와 양복, 연금뿐이었습니다. 거의 빈털터리와 다를 바 없는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에게는 레스토랑에서 개발했던 자신만의 치킨 조리법과 비밀 레시피가 있었고, 그렇게 그는 60세가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커널 샌더스가 60세가 넘은 나이에 KFC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끈질긴 노력을 기울인 일화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유명한 스토리 중 하나입니다. 그는 당시 은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치킨 조리법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샌더스는 자신이 직접 식당을 운영하는 대신 다른 식당 주인들에게 자신의 레시피와 조리법을 제공하고, 판매된 치킨당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받는 방식, 즉 프랜차이즈 모델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프라이드 치킨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믿었고, 이를 알리기 위해 차를 타고 미국 전역을 여행하며 레시피와 조리법을 소개했습니다. 샌더스는 자신의 레시피와 아이디어를 들고 여러 식당 주인을 설득하려 했지만, 대부분은 그의 아이디어를 무시하거나 거절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노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당시 프랜차이즈 개념이 생소했기 때문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1009번의 거절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인 첫 번째 동업자를 만났습니다. 결국 한 식당 주인이 샌더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첫 번째 KFC 프랜차이즈가 탄생했습니다. 이후 샌더스의 레시피와 조리법은 빠르게 입소문을 탔고, KFC 프랜차이즈는 급속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커널 샌더스는 KFC를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하는 데 성공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성장시켰습니다. 이후 그는 회사를 매각하며 프랜차이즈 경영에서 물러났습니다. 1964년 커넬 샌더스가 KFC를 매각했을 당시 KFC는 6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그에게 흥미롭게도 레시피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커널 샌더스가 이 레시피를 자신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 흑인 가정부로부터 가져왔다는 주장이 일부 신문 기사에서 제기되었는데, 이 주장은 확인되지 않은 설에 기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이 몇몇 언론과 대중문화에서 회자되었으며, 구체적으로 흑인 여성 요리사나 가정부가 실제 레시피의 창시자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커널 샌더스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남부에서 흑인 여성들은 종종 가정부나 요리사로 고용되어 백인 가정의 음식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기사에서 제기된 바에 따르면 샌더스가 흑인 가정부에게서 조리법을 배웠거나 그 레시피를 영감으로 삼아 자신의 것으로 발전시켰다는 주장이 있지만, 샌더스는 공식적으로 이 레시피가 자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여러 가지 조미료와 조리법을 실험하며 레시피를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흑인 여성들의 요리 전통과 노동이 당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인종 차별적인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만약 샌더스가 흑인 여성의 레시피를 가져왔다면 이는 그들의 기여가 제대로 보상받거나 인정받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샌더스가 흑인 여성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성공했다면 이는 흑인의 요리 문화를 상업화하면서도 그 기원을 가리거나 축소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데요. 이 주장은 확실한 증거나 기록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레시피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KFC의 비밀 레시피, 즉 11가지 허브와 향신료는 오랫동안 철저히 보호되어 온 샌더스의 핵심 성공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샌더스의 조카인 존 레딩턴이 이 비밀 레시피를 의도치 않게 공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6년 미국의 신문사 시카고 트리뷴의 기자가 샌더스의 조카 존 레딩턴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존 레딩턴은 인터뷰 중 가족이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스크랩북을 기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스크랩북은 커넬 샌더스의 전 부인이 남긴 것으로 그 안에는 KFC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크랩북의 한 페이지에 손으로 쓴 메모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에 11가지 허브와 향신료와 함께 이를 사용하는 방법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조 리디는 이 메모를 보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KFC 레시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레시피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며 닭고기를 맛있게 튀기는 데 사용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공개된 메모에는 소금, 타임, 바질, 생강가루, 오레가노, 파프리카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 레딩턴은 그 메모가 진짜라는 것을 기자에게 부끄러워하면서 인정한 후 필사적으로 레시피를 철회하려고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레시피가 보도된 후 KFC는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했습니다. KFC 대변인은 그 레시피는 진짜가 아니다. 우리의 비밀 레시피는 여전히 잘 보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유출된 레시피를 실제로 따라 만들어보고 KFC 치킨과 매우 유사한 맛을 재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레딩턴은 본인이 레시피를 공개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그저 옛날 추억을 이야기하던 중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샌더스의 비밀 레시피는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1980년 샌더스는 9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샌더스의 일화는 끈질긴 도전과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사례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샌더스는 단순히 노인이었기 때문에 무시받았던 상황에서도 자신의 아이디어와 레시피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도전은 포기하지 않는다면 성공은 결국 온다는 메시지를 주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65세라는 늦은 나이에 커널 샌더스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1000번이 넘는 거절 끝에 자신의 비밀 레시피와 프랜차이즈 모델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는 오늘날 KFC의 글로벌 성공의 시작점이 되었으며 그의 끈기와 열정은 KFC라는 브랜드와 함께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슈카얌의 마인드셋이었습니다.